자, 계속 공부합니다. 선생님은 지금 책에서요, 네, 사과를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사과에서 속담에서 속담의 정의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속담을 보는 이유를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부터는 속담의 특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잠깐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속담은 이래요. 속담은 이런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기억나는 것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속담은 사람과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져요. 그걸 뭐라고 했죠? 예, 구전된다고 했죠. 자, 구전되는 거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표현이 어렵거나 문장이 길거나 복잡하면 사람들이 기억하고 전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할머니가 손자에게 구전되는 거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표현이 어렵거나 문장이 길거나 복잡하면 사람들이 기억하고 전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할머니가 손자에게 말을 하는 건데 손자가 10년, 20년 기억하는 건데 그게 복잡하고 어려움 또 재미가 없으면 기억하겠습니까? 아니죠. 자, 그래서 속담에는요, 보세요. 리듬이 있어요. 자, 리듬. 한국말로 운율이라고 해요. 운율. 지금 여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가 있는데 봐봐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자, 여기서 쉴 수 있죠. 노래하는 것처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네, 어, 이렇게 리듬이 있어야 여기 비슷한 표현도 있다. 그죠?
네, 리듬이 있어야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짧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있는 내용은 아주 여기 비슷한 표현도 있다. 그죠? 네, 리듬이 있어야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짧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있는 내용은 아주 간결합니다. 그냥 내가 하는 말이 예쁘면 나에게 오는 말도 예쁘다. 그냥 이거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에는 그 나라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자, 이 사회가 이 말이 있는 사회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조심해야 하고 말은 항상 조심해서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된다. 이거 정말 중요하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라면 그렇다면 이런 말이 있겠죠. 근데 자,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냥 말해. 그게 더 좋아. 이런 생각이 있는 사회라면 이런 말이 없어. 이런 말이 있겠죠. 근데 자,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냥 말해. 그게 더 좋아. 이런 생각이 있는 사회라면 이런 말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합니까? 바로 속담은요. 한 사람이 이거 좋은 말이야 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유명한 사람들의 말이 있죠. 어떤 대통령의 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소설가의 말 이런 거 있죠. 그거 속담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그 사회 사람들이 그래 이런 건 중요하지 라고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나 그 다음에 그곳에 자연이나 만약에 그곳에 유명한 산이 있으면 산이 나오고요. 그곳에 유명한 음식이 있으면 음식이 나와요. 그리고 시대상도 나와요. 이게 언제 만들어진 말이지? 어,
절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자, 앞에서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 반영됩니다. 우리 언어 문화를 시작할 때부터 말했습니다. 가치관이 뭐죠? 똑같은 일에도 이것은 중요한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고 덜 중요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에 따라 다르고 개인에 따라 다르죠. 선생님은 선생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가치관에서 약속은 아주 중요한 곳에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약속보다 자기의 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사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문화에 따라 가치관이 다르고 그렇죠? 자, 속담은 짧은 말 속에 많은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속담은요, 오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자, 아까 예를 들었던 부부를 잠깐 만나볼까요? 이 부부가요, 이제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도 계속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전에는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 계속 싸우면서 그래도 어, 가족이 헤어지지 않고 부부가 계속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라는 어때요? 요즘 한국은 조금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너무 안 맞아서 음, 계속 싸우면 행복하지 않으니까 칼로 물이 아니라 칼로 빵을 자르는 것처럼 이렇게 따로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싸우면 행복하지 않으니까 칼로, 예, 물이 아니라 칼로 빵을 자르는 것처럼 이렇게 따로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다면 뭐죠? 가치관이 바뀐 가치관이 반영되는 거고, 이것은 무엇 때문에? 시대상이 반영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 그런 옛날 생각을 말하는 속담은 또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런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 나라에서도 이런 게 있을까? 네, 궁금해지네요. 자, 속담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다고 했죠? 생활 방식을 알고, 그 사람들의 행위 규범을 알고, 빨리 기억해 보세요. 또 뭐가 있었어요? 네, 그 사람들의 언어 습관을 알고, 네, 또 가치관을 알고, 사고 방식을 알고, 네.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 속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먼저 뜻부터 한번 볼까요? 누워서 떡 먹기. 누워서 떡 먹기. 어려운데 이거. 아, 이 떡을 누워서 먹으면 목에 막힐 것 같은데요. 네. 네, 누워서 떡 먹기는 누워 있는 일도 쉬운 일이고 떡을 먹는 것은 좋은 일이니까 그냥 쉽고 좋은 일이라는 그거 뭐 싫어할 일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일,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났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고요? 아, 이거는 한국의 문화를 조금 알아야 돼요. 그 김치는 알고 있죠. 그다음에 김치가 한 종류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한국의 김치가요. 200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그 200종을 다 만나보지 못했지만 어떤 책에서는 뭐 300종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그런데 그 김치에 채소보다 국물이 많이 있는 그런 김치가 있어요. 그 김칫국하고 예전에 떡하고 같이 많이 줬다고 해요. 지금도 그렇게 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지방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래서 왜냐하면요, 떡을 먹다가 보면 아까 뭐라고 했죠? 목이 막힌다. 네, 길이 막힌다고 같은 표현이죠. 목이 막히니까 그러면 김치국을 같이 먹으면서 그러면서 먹으면 된다는 건데, 근데 떡을 줄 사람이 떡을 주겠다고 생각도 하지 않는데 나는 먼저 김치국을 준비해 놓고 기다려요. 나에게 저 떡을 줄 거야. 무슨 뜻이죠? 잘못된 판단, 잘못된 추측이에요. 저거 나한테 줄 거야. 아니야.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한테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대요. 네.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이건 여러분 추측할 수 있죠.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자, 똑같아. 똑같은 것을 엄마가 자, 너 하나 먹고 형 하나 주고 그런데 이 형이 더 커 보여. 형의 것이 더 커 보여. 그래서 이렇게 바꿔요. 바꾸고 보면 다시 또 이게 커 보여요. 그래서 바꿔요. 똑같은데 말이죠. 자, 이것은 보통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 것은 좋아 보이고 내 것은 별로 안 좋아 보이고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그 마음이 드는 이유는요. 욕심 때문이에요. 내가 더 좋은 거 하고 싶어. 저 사람에게 좋은 것을 양보하고 싶어 보다 내가 더 좋은 거 하고 싶어. 나 다 좋은 거 하고 싶어. 네, 이런 욕심 때문이죠. 이제 그럴 때 떡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와서 썼어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정말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럴 때요. 여러분 나라에선 떡이에요? 뭐라고 해요? 선생님 조사해 보니까
정말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럴 때요. 여러분 나라에선 떡이에요? 뭐라고 해요? 선생님 조사해 보니까 옆집에 마당이 더 푸르다. 잔디가 더 파랗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옆집 과일나무에 과일이 더 커 보인다. 이런 속담을 가진 나라도 있었고 이웃집 남편과 부인은 항상 우리 집보다 더 친절하다. 뭐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사람에겐 누구나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재밌었던 건요. 떡이라고 표현하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나라에서는 떡이 아닌데 한국에서는 떡이에요. 자, 이런 것을 좀 찾아봐 주세요. 싼 게 비지떡? 자, 비지떡은요. 그냥 맛이 없고 품질이 낮은 퀄리티, 품질이 낮은 그런 떡이라고 해요. 근데 싸다는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런 일은 시장에 가면 많아요. 싸다. 이거보다 이게 더 싸다. 그래서 샀어요. 그런데 맛이 없어. 그렇죠. 싼 것은 이유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품질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싼 거지. 품질이 좋은데 싸지는 않아. 뭐 이런 이야기죠. 돈을 내고 물건을 살 때는 그 가치도 같이 생각을 해보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요. 첫 번째 떡은, 잠깐만요. 펜 준비해서요. 이 떡은 쉬운 일이라는 것을 뜻하고요. 두 번째는 잘못된 추측이었고, 세 번째는 비교하거나 욕심을 이야기했고, 네 번째는 가치를 이야기했어요. 돈의 가치를 이야기했죠. 떡이 여러 곳에서 여러 의미로 쓰였네요. 자, 여러분에게 선생님 지금 두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여기 떡이 보이죠? 이런 상황에 여러분 나라 말로 표현을 하면 여러분 나라에서도 떡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무엇입니까?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그럼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떡이 많이 쓰이는 거죠? 왜 이렇게 떡이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떡을 좋아해서요? 한국에서 떡은 뭐죠? 왜 떡이 없으면 파티도 못하고 떡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선생님 속담 두 개만 더 이야기해 봅니다.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다. 숭늉은 밥을 한 후에 그 밥을 먹고 그 밥으로 물을 끓여서 마시는 건데요. 우물가는 지금으로 생각하면 수도가 같은 거예요. 자, 이 말이 나온 것이 아니 수도가 아니라 우물이야. 우물.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여기에서 나오는 물을 같이 쓰는, 그러니까 먹는 물이 같이 있는 그 곳이죠. 사람들이 살려면 우물이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 우물이 있지? 수도가 아니라 왜 우물이 있지? 그렇죠. 속담 속에는 시대상이 있다고 했죠. 이 속담은 오래된 속담인 거예요. 수도가 나오기 전에 예전부터 있었던 속담인 거죠. 근데 우물가에 가서 쌀을 씻고 다시 부엌에 가서 밥을 하고 그 다음에 숭늉을 끓여야 되는데 우물가에서 숭늉 없어요? 이렇게 묻는다는 것은 바로 급한 성격을 말하죠. 좀 기다려. 지금 여기서 어떻게 숭늉을 먹어?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요. 벼 이상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속담을 하나 더 봅니다. 여기서 벼는 그 쌀이에요. 이따가 선생님이 사진을 좀 보여줄게요. 한국의 코인 동전 중에서 50원 동전 뒤에 바로 이 쌀이 있어요. 그만큼 한국에선 중요한 거니까요. 근데 이 쌀이 들어있는 벼가 많이 익으면 쌀이 무거워지니까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자, 이거를 마치 사람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표현을 하죠.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humble, 네,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잘 안 익은 벼는요, 무겁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똑바로 서 있어요. 그리고 정말 잘 익은 벼는 무거우니까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잘 익은 벼에서 쌀을 어, 깨끗하게 정리해서 밥으로 해 먹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겸손하게 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똑바로 서 있어요. 그리고 정말 잘 익은 벼는 무거우니까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잘 익은 벼에서 쌀을 어, 깨끗하게 정리해서 밥으로 해 먹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겸손하게 전 잘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이 나 알아, 많이 알아 이런 거죠. 외국어를 배울 때 이런 거 많은 것 같아요. 나 그 외국어 알아요. 나는 외국어를 뭐 8개를 알아요. 그럼 뭘 아는데요? 그러면 나는요 I love you도 알고요. 아이니도 알고요. 주땡무도 알고요. 이히리베디히도 알고요. 이러면서 이제 뭐 계속 사랑해죠, 사랑해. 사랑해만 8개 언어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 몰라. 그런데 나는 8개 외국어를 알고 있어요. 8개 국어를 할 수 있어요. 라고 자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더 이상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고 싶네요. 자, 여기에서요. 또 물어봅시다. 숭늉의 의미는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다 할 때 여기 이 말의 의미는 성격이 급하구나. 한국에서는 기다리세요. 좀 더 기다리세요.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거든요. 빨리빨리 문화 알죠. 그 다음에 벼 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 말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죠. 자, 그러면 이런 표현이, 이런 가치관에 대한 표현이 여러분 나라에 있습니까? 있다면 숭늉이나 벼를 사용합니까? 다른 것을 씁니까? 자, 선생님이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뭘까요? 바로 전체적으로 이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한국은 쌀, 주식, 문화권이라는 겁니다. 밥을 먹는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떡이 나오고 숭늉이 나오고 벼가 나오는 거예요. 쌀이 생활 속에서 항상 있으니까 이런 것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것이나 아니면 겸손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의 생활, 식생활을 알 수가 있고, 한국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알 수 있고, 행위규범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사과에서 주로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이해를 확실히 했습니까? 선생님은 이것과 관련하여서 여러분과 계속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